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아진 지가 며칠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시간상으로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열흘입니다. 워킹데이로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또 재미난 장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6월달 장에서 7월달 넘어오는 과정에서 수익을 많이 못 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또 다시 눌려버리니까 뒤따라서 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을 할 때는 고점에 매수해서 바로 주가가 조정받는 이렇게 거꾸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장이 더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좋은 주식 사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4월달, 5월달 장이 안 좋을 때 괜찮은 주식들을 사서 6월달에 꽤 괜찮은 수익들을 많이 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모든 투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쌀 때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은 남들이 상당히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오른 듯 하다가 다시 눌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남들은 상당히 지금 패닉 상태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좋은 거 사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리포트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종목들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을 것 같아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근데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매수 포인트 다가와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고요. LS 가온전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뭐 낮은 구간에서 조금 더 눌린 경우도 발생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눌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눌렸을 때 더 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고점 달릴 때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상 하락했습니까? 20% 이상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점에서 한 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으니까요. 자, 그런데 내용들은 다 괜찮은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음도 더 정리해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MBTI가 ENTJ여가지고 그 마음 이런 거 용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직관적으로 야 이건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I자 성향이 가지신 분은 저랑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투자라는 것들은 말입니다. 어쨌든 다 똑같아요. 목적이 낮은 구간에 사서 수익 내는 겁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하이브리드카 자동차 판매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수입도 하이브리드카 수입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하이브리드카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세가 되는 과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미 하이브리드카 이게 늘어나는 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차량 판매 대수가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 판매 대수에서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 대표인 뭐 해리슨인가요? 그쪽에서도 나온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는 것이 세방전지하고 바로 코리아 FT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런 거 외국인이 좀 요 종목은 좀 비싸게 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만 원 정도 되는 현재 구간이죠. 이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여기서 구간에 더 매도 칠 만한 이유는 없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매수를 했습니다. 직전 6개월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직전 6개월이면 올해 들어서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피어리어드를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거기에 평균가는 얼마일까?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최하 8만 원보다 아래쪽은 무조건 싼 쪽에 해당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올 만한 사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성장성 이런 내용들을 봐서. 특히 저는 여러분들 그 세방전지에서 뭐 로켓 배터리라고 얘기는 하시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 유리섬유 배터리가 있습니다. 납축전지라고 보지 마시고요. 거기서 뭐 당연히 납축전지가 진화한 게 그쪽이니까. 자, 근데 그 유리섬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80A짜리를 교체하는데 실제로 제가 교체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거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고가다. 그래서 그것이 이익이 한 3배 정도 나는 것들인데 하이브리드 카도 예전에 판매됐던 것들도 교체해야 되고
부영 지금 내연기관 차량들도 가치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스타뱅건가에 엔진이 섰다 켜졌다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바로 그 유리섬유 배터리다라고 한번 제가 지난번에 세방전지 설명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하이브리드 카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장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보면은 여러분들 체크하실 때 이 부분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하고 그러면 외국인 가격하고 기관 가격에서 여기 안에서 뭐 하면 돼?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주면 된다라는 결론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낮은 구간은 8, 그죠? 높은 구간은 9, 이 정도 수준에서 뭐합니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만 5천 원 정도 잡아두면 무리한 게 한 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매수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 상당히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거죠. 물론 8만 5천 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윗단 뭐 8만 9천 원 아니면 9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일자 초병 보내는 건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일자 초병을 보내야죠. 그러면 9만 원 초반대 내가 뭐 한 30% 매수하시고 그렇죠? 8만 5천 원 보고 30% 매수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트렌드를 봐가는 매수 전략을 펼쳐 나가야겠죠. 장이 형국이 확 바뀌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닥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눈으로 보일 거예요.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한 30% 포지션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아주 간단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관은 9만원, 기관은 8만원, 외국인은 9만원, 이 정도가 올해 평균 매수가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서 매수를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만 5천 원 잡기는 쉽지 않겠죠. 낮은 쪽으로 잡으면 더 좋기 때문에 제가 8만 5천 원 자꾸 낮은 쪽으로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사이에서 아마 평균 매수 단가 잡으셔도 크게 문제되는 구간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현금 비율은 포지션을 좀 남겨두셔야지 아마 나중에 대응이 또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매수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목소리가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목이 좀 많이 건조하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캐니스터로 상당히 유명하죠. 하이브리드카가 작동이 될 때니까 전기로 갈 땐 문제가 없는데 내연기관을 작동해서 할 땐 거기서 배기가스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연소를 시킬 때 다시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장치가 바로 캐니스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하이브리드 카에는 무조건 이 캐니스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보통 지금 현재 구간 5,5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평균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좀 더 낮은 구간 221입평 라인 정도 수준을 따라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면 싼 거죠. 뭐, 예. 여기서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쫄지 말자라는 것들입니다. 외국인도 저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00원과 5,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서 가시면서 컨트롤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막판에 한번 콱 눌렀다 치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스몰캡에선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여기서는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데 한 5,250원 이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랫단으로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하방으로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조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싸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가라는 게 스몰캡이니까 빵 위로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위로 칠 때도 따라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초병을 보내놔야지만 우리가 따라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유자의 영역 플레이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일부의 초병은 뭐 10%면 10%든 30%면 30%든 일단 매수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초병을 보내놔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S입니다. LS 같은 경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확 다르네요. 사실 요거 오전장에는 음봉이었다가 오후장 되면서 양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로 120일 라인 그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그 점을 염두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슬슬 조금씩 초병 보내놓고 이제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때가 오긴 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120일과 220일 사이에서 매수해 주는 건 아주 정상적인 공략 구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뭐 미래 가치나 내용, 현재 내용으로 봐서 이 구간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거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난하게 공략 포인트를 잡고 다만 시간을 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 종목은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바람이 불려 그러면 사전 시그널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시그널이 하나 나와야 된다니까. 위로 쪼쪼쪼쪼 끌고 올라가서 그죠? 끌고 올라간 다음에 좀 털고 이렇게 가야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온전선도 마찬가지죠. 오전장에 음봉이었다가 오후장에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구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보유했으니까 거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4, 5일 동안 상당히 또 마음이 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여기서 한번 매수하면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거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뭐 우리가 항상 보면 시나리오를 짜놓고 가면 덜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해서 일단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왔으면 승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문제죠. 그러나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주가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래요. 하락할 땐 좀 빨리 하락을 하죠. 그리고 상승할 땐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열흘 동안 하락장을 갖다 구경했다 그러면 앞으로 길어야 4, 5일 정도 더 가고 나면 더 이상 하락간 구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던지고 싶어도 무슨 상태가 되냐면 야 되든 말든 안 팔아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은 다시 상승장으로 변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주식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지면 매물이 거의 안 나와요. 단기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나오든 말든 사람들이 일단은 에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에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중에 좋은 종목들은요.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산업들은요.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이죠. 완전히 예를 들면 계속해서 사금사금해서 예를 들면 뭐 주가가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가는 것들은 완벽하게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는 거. 마치 뭐 2차전지처럼 캐짐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다. 뭐 수주잔고 많고 앞으로 성적성 많은 게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필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6파의 원통매들이 권치기 공급을 계약을 했다. 노스볼트일 겁니다. 유럽에서 4680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데서 노스볼트밖에 없으니까요. ACC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회사.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지분 20% 보유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기서 한 번 들어갔죠. 1회.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아직 양봉 들어오지 않았죠. 첫 번째 양봉 들어오는 거는 스킵. 다음번 양봉 들어온 자리 매수 2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저점이 매수 단가 조절할 때 지표 안 좋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16,550원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는 한 18,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번 쫙 때릴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요건 약간 급등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거래를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680 배터리 관련돼서는 TCCT나 이런 것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매수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보고 하자? 이렇게 양봉을 보고 가자. 근데 양봉이 들어와야지 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제가 지론이 있습니다. 하락하는 장에서 양봉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입니다. 햇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터널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다 어떻게 돼? 햇빛이 쫙 들어오는 게 뭐다? 바로 양봉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봉에서만 분할 매수 하셔도 말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좀 노하우를 좀 더 녹여놓으면 좀 더 좋은 평균 매수 단가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세방전지, 코리아 FT 다 좋습니다. 저는 뭐 스몰캡으로는 코리아 FT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그쪽이 더 좋다. 세방이 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 또 매수 단가 조절하기 좋은 건 코리아 FD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트럼프든 뭐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다이렉트로 매출을 일으키는 쪽이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LS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저는 스트롱하게 간다고 시간은 다만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승부를 보러 들어가는 종목은 바로
LS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되고 나면 매물이 나올 건데 그 매물이 어디로 가야 되냐? 같은 패턴이라고 그러면 LS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보니까 LS가 상당히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